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구시를 상대로 한 첫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박정희 동상 건립을 비롯해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절 이뤄졌던 행정을 놓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TK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시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중도 사퇴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홍준표 전 시장 시절 진행된 각종 행정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추진 과정에서 큰 논란이 일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 정말 이상한 게 첫 회의 때 주요 안건 중에 하나가 동상 훼손 방지 대책을 포함한 건립 방안 마련이었어요. 동상 만들기도 전에 훼손부터 걱정하고 있어요. 홍 전 시장 재임 당시 뉴미디어 담당관으로 채용된 측근을 자신의 퇴임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다시 채용한 비리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미디어 팀장이면 뭐 언론에 대한 이해나 뭐 이런 거를 주로 물어야 되는데 예의와 뭐 품성인가요? 하여튼 용모인가요? 뭐 이런 걸 주로 물었고 지금 2등, 3등, 3등, 4등의 점수 차이는 7.8점인데 1등 지금 선발된 사람이죠. 미디어 팀장하고 2등의 점수 차이는 무려 43점이 나온다. 이 부분은 수사와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정보합동감사. 그 결과에 그 행정안전부의 정보합동감사에 이 부분을 보고 갔습니다. 홍 전 시장 재임 이후 시민단체를 상대로 한 고소 고발이 이어졌고 각종 정보 공개 청구권을 불허한 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일단 비공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소송으로 가는 게 관행이 되어버렸어요. 관사 리모델링 비용,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이거 다 소송 가서 패소하셨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공개 대상 정보인 거 알면서도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은 수차례 의도적으로 비공개 처리를 했고 그 결과 손해배상금 지급까지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배상금 당연히 대구 시민의 혈세로 나갔죠. 대구시가 법무법인 준표입니까, 대행님? TK 신공항 건설에 국비 지원을 촉구하며 대구시의 행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TK 신공항은 국가시설이라며 대구시 재정이 들어가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전투비행단의 이전이고 지방자치단체 힘으로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답답하면 너희들이 옮겨줘라. 이건 알박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알박기 갑질이에요. 이 본질을 잘 설명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도록 하세요. 네,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 날 국가 재정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빨리 후속 대책을 세워서 대통령실과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110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신천 프로포즈 사업과 과도한 예산 이월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취수원이 구미 해평취수원에서 안동댐, 다시 해평취수원 검토 등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하부 도로에서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운전자들 사이에서 이 도로의 통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최선의 대안은 무엇인지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달서구 월암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하부 도로에 대해 교통량을 측정해본 결과 평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총 3개 암구로 1,735대가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차량이 가장 많이 몰리는 동쪽 통로의 경우 성서산업단지 방향으로 900대가 지나갈 동안 반대 방향으로는 단 3대만 통로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통로는 산단 방향으로 572대가 빠져나갈 동안 반대 방향으로는 20대가 지나갔습니다. 하부 도로의 폭이 4.5m에 불과해 차량이 서로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통로를 넓히는 게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도로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통로가 사실 알다시피 도로 밑을 지나니까 그걸 확장하려면 도로를 전면 재보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엄청 대형 이제 그런 공사가 될 것이고 예산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이제 타당성 여부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또 검토돼야 될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통로 확장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일방통행으로 지정하자는 말도 나옵니다. 그 시간대별로 일방통행을 하면 민원이 제일 적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게 신호를 만들어서 하기도 힘들고 다시 이렇게 통로를 더 크게 넓히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반대로 이 통로가 지름길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면 같은 시간대 인근 도로의 혼잡이 가중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일방통행하면 밀리가 안 됩니다. 출근도 힘들고 퇴근도 힘들고 그럼 딴 쪽으로 전부 분산될 거 아닙니까? 하면 더 밀리지. 경찰은 고심 끝에 이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하부도로가 인근에 두 곳 더 있다 보니 가능한 대안입니다. 경찰에서는 일방통행 체계를 좀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연계된 도로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구청 이런 도로관리청의 그 예산 확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좀 쾌적한 도로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경찰은 지난 8월 19일부터 한 달 동안 시행한 일방통행 지정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운전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고속도로 하부도로의 원활한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경북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제정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정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리는데요. 산불 이후 벌써 반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더는 버티기 힘들다며 2달째 거리에 나서 긴급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름 모를 풀들이 뒤섞여 자라고 있는 넓은 터.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과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산불이 모든 걸 앗아가 버렸습니다. 시름에 빠졌던 농민들은 심기 일전에 모종과 농약을 사들이며 사과 농사를 다시 준비하고 있지만 사과를 수확하기까지는 최소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 어떻게 먹고 살까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희들이 답답해서 군에 가서 요청을 하면 군에서는 법령이 없다. 답답해서 행안부를 찾아가면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장의 권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민들은 농작물과 농자재, 주택, 임시농막 등 피해를 보고도 보상받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당장 생계 유지를 하는 것도 버겁다며 9월 초부터 2달째 거리에서 생존을 위한 호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다치신 분들이 있는데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왜? 의료비 한정이 300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농사를 못 지신 분들. 대파비 일부 나온 것 갖고는 생활이 안 되죠. 그리고 내년에 농사질 자본도 없어요. 의성군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은 계속해서 해왔고 더 이상 행정적으로 풀어나가긴 어렵다며 특별법 시행 이후 사각지대가 없도록 챙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세부 시행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행정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특별법은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고 빠르면 다음 주 법안이 공포됩니다. 그 후 3개월간 시행령을 논의하게 되는데 주민들은 수입 없이 또 몇 달을 버텨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딘 조치 속에 주민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대구 서구 주민들이 오랜 기간 악취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서구 주민들이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악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는 제보글은 4만 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풍기는 악취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한다.
서구 주민들이 수년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호소하는 말입니다. 대구시는 염색산단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악취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악취는 여전합니다. 참다 못한 서구 주민들은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보하며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보 게시판에는 4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서구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다른 제보는 조회수가 채 100건이 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서구청이나 대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바람이라든지 기후 환경을 핑계로 계속해서 악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들었을 때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질문이 오갔으면 좋겠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간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본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주민들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림이 느껴지도록. 대구시의회는 이 요청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 지역 악취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에서도 저감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은 현장은 그렇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원인 구명을 철저히 하고 규제와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악취 문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더 힘들기 마련일 텐데요. 그럼에도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시락 나눔 봉사를 이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파주 마중물 봉사단 김영금 회장을 전병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이른 아침 파주의 한 조리실. 소고기에 갖은 양념과 채소를 넣고 정성스럽게 불고기를 만듭니다. 노릇노릇하게 부쳐진 전이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조리실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봉사회원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반찬 도시락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맛깔스러운 잡채와 정성을 들여 끓인 미역국에 이르기까지 손수 만든 반찬을 도시락에 담습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고 음식도 잘 못 해 드시고 하니까 우리가 대신 자식들 대신 도와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게.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도시락 봉사가 어느덧 30년째.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김영금 회장은 한 달에 2번 회원들과 함께 16명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전달합니다. 저마다 바쁜 일상에서 재료 준비와 조리 장소 마련까지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음식을 드시고 건강을 되찾은 모습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누워 계시고 이러신 분들이 제가 정성껏 만든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만든 음식을 드시고 건강을 찾으시고 또 시간만 좀 늦어도 반찬 언제 오냐 전화하시고 이러니 제가 얼마나 필요한가, 제가 필요한 사람이겠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 경제의 시름도 깊어지는 요즘 봉사가 부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나눔을 통해 행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봉사하면서 힘들다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가 누구라도 내 힘이 조금이라도 가서 그분이 행복해지고 좀 내가 그분한테 힘이 될 수 있으면은 작은 힘이지만은 도와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니까 항상 즐겁게 하는 거죠. 김영금 회장에게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나눔 봉사를 이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올해 나이가 70을 훌쩍 넘어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뒤에서 이어줄 사람을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꾸준히 하고 싶어요. 근데 맨 처음 봉사 시작할 때는 내가 70까지만 봉사를 하자 했는데 벌써 72살 돼버렸어요. 근데 건강 허락하면 80 넘어도 할 것 같아요, 지금.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전시 판매하는 대구 전통시장 상품전시회가 3년 만에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열렸습니다. 도심 공원에서 열려 시민들의 접근성이 나아진 데다가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인기 가수 공연 등 볼거리도 풍성해서 행사 기간 내내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 전해드립니다. 대구 지역 전통시장의 인기 상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입맛을 자극하는 음식부터 의류, 농산물, 지역 특산품까지 다양합니다. 대구시 상인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경품 이벤트와 특판 행사에도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떡집에서 체험하는 떡매치기는 정감 어린 옛날 장터의 향수를 자아냅니다. 휴지도 받고 계란도 사고 좋았어요. 깨도 사고 우리 농산물 이용하려고 두루공원에 나와보니까 참 좋네요. 당첨도 되고 해가 좋았어요. 2025 대구 전통시장 상품 전시회에는 35개 전통시장이 80개 부스를 마련해 우수 상품을 선보이고 다양한 지역 특산품도 전시 판매합니다. 지금 전통시장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과거와 다르게 시설적인 측면이라든지 상품의 질이 훨씬 나아졌는 거 안 느끼십니까?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서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도록 대구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3년 만에 도심공원인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다시 열려 시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법적 규제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구 스타디움 두류 정수장 부지에서 열어야 했는데 대구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장 보러 오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그냥 상인들만 쭉 서가 있었던 게 거의 작년 행사였어요. 지금은 돌아보니까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는 거는 맞질 않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로 이 행사를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상인과 시민 모두 도심에서 이 행사가 다시 열리게 된 데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난해 보다가 이제 장소도 변경됐고 또 우리 회장님들이 의욕을 갖고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성황리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시민들이 이제 이런 축제를 한번 보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니까 다른 데 가기보다는 전통시장을 좀 찾아주시면은. 이 행사에서는 유명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는 축하 공연을 비롯해 상인가요제, 장터 노래방, 우리시장 흥잔치 등 시민 참여형 문화 이벤트도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2025년) 하반기 달서 나눔장터가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역사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11년 시작된 달서 나눔장터는 데일 카네기 대구 다누리 클럽 등 지역 단체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는 행사로 성석권과 월배권에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열리고 있습니다. 일부 물품의 경우 무료 나눔이 이루어지고 자율적인 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위탁단체인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3년 동안 달서 나눔장터에 940여 개 팀이 참가해 4천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 대구 정원박람회가 24일 개막해 28일까지 금호강 하중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 박람회는 K가든의 미래 대구에서 찾다를 주제로 학생정원 20개소, 시민정원 20개소, 기업정원 7개소, 구군정원 8개소, 시민정원사 정원 21개소, 가족정원 40개소 등 모두 118개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정원 해설, 화분 만들기, 게릴라 정원 조성, 어메이징 가든 투어, 정원 탐험대 그린 어드벤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상화 생가터 라일락드락 1956이 25일 열린 제23회 이곳만은 지키자 시민 캠페인 시상식에서 내셔널 트러스트 문화유산 기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라일락드락 1956은 이상화 시인이 1901년 태어나 32살까지 생활한 생가터에 조성된 문화공간 카페입니다. 지난 7년간 이 카페를 운영해온 권도훈 대표가 운영난으로 이달 말 운영을 중단키로 했는데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민관 협력을 통해 이곳을 공공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문화유산 기금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로트 가수 강태풍 씨가 자신의 고향인 달서구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강태풍 씨는 앞으로 2년 동안 달서구의 주요 시책 사업과 축제, 문화 행사 등에 참여하며 SNS와 유튜브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달서구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군 현풍읍 새마을에는 탄소 중립을 주제로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탄소 중립, 우리가 함께 만드는 푸른 마을이라는 주제로 제작된 벽화는 새마을의 회원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대구교통공사는 부시철도 3호선 남산역 광장에서 10개의 자활센터가 참여한 별별순 해장터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활센터에서 직접 생산한 수공예품과 방향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됐습니다. 이 장터는 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습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자매결연을 맺은 군의군 용대리를 방문해 감수학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공단은 군의군과 자매결연 후 일손 돕기, 농산물 공동구매, 주민초청 관광을 통해 지속적인 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